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2016학년도 2학기 미래기술 세미나의 첫 발표를 맡은 이윤우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그 학교 외에도 그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정부기관 전파산업진흥회에서 그 지원하고 있었던 VR 게임 개발 교육과정에 참석해서 게임을 만들었었는데요. 제가 그 VR 컨텐츠에 대해서 VR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진 걸 즐기면서 느낀 점이 있고요. 또 개발하면서 느낀 점이 두 개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제가 지금까지 VR 컨텐츠를 즐기면서 그 VR 컨텐츠가 어디까지 왔는지 뭐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운동 효과입니다. 지금까지 VR 그 가상현실을 주제로 사람들이 그 피트니스 뭐 운동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 HTC 바이브 이 정도 하드웨어라면 충분히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게임은 그 VR 활쏘기 게임이고 밑에 게임은 멀리서 날아오는 공들을 맞춰내는 그 VR 리듬 게임인데 제가 여태까지 거기 교육하는 과정에 그 교실에 들어가 보면은 항상 하드웨어와 함께 게임이 준비되어 있었고 언제든지 게임을 즐길 수 있게 준비를 해뒀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게임을 하면서 땀이 나지 않은 게임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위에 있는 활쏘기 게임만 하더라도 한 10분 동안만 게임을 했는데도 팔이 아프고 땀이 나는 등으로 굉장히 그 몸이 힘든, 다시 말해서 운동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효과를 누렸고, 밑에 있는 리듬 게임조차도 굉장히 손을 역동적으로 움직여가면서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땀을 흘리면서 그 충분히 운동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VR 게임 개발에 뛰어드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충분히 사용자가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수준까지 VR 기술이 왔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재미인데요. 재미라고 하면 조금 말이 막연한데 이건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는 단순히 신기한 컨텐츠일 뿐이었었던 VR 컨텐츠가 정말로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VR이 첫 번째가 제일 큰 문제가 멀미 문제였죠. 그다음 또 항상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만 하나 달랑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게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HTC 바이브 지금 최신 나온 VR 기종은 굉장히 해상도가 높을 뿐더러 높은 해상도에서 한 90프레임 정도로 게임을 최적화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멀미 효과가 적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본 게임 중 몇몇 개는 멀미 효과가 없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머리에 쓰고 있는 그 무게만 제외하면은 정말로 현실같이 생동감 있는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기에 제가 VR이 엔터테인먼트로서 위치에까지 올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가 컨트롤러가 추가되면서 조금 더 역동적으로 사용자의 움직임을 게임 속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에 보이는 브룩헤이븐이라는 게임은 그 컨트롤러로 총을 조정해서 그 좀비들을 죽여가면서 생존하는 게임들인데, 밑에 있는 게임도 그 카타나 그 칼이 컨트롤러에 대응돼서 그 위에서 위로 떠오르는 과일들을 베어 넘기는 게임인데, 둘 다 충분히 엔터테인먼트라서 재밌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VR로 게임을 만들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VR 게임이 재미가 있는 단계가 왔다 이렇게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VR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잠깐 동영상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그러게요. 저기 유튜브 창을 좀 보여줘야 하는 것 같은데.
유튜브 까만 대회요? 그냥 주세요. 그냥 봐. 네. 음향을 되게 잘 낸 것 같은데? 조명이요. 음향. 아, 음향이요. 네. 양 소리가 효과가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맨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약 3주일 기간 동안 센터에서 팀원들과 함께 게임 만든 게임인데요. 지금 당장 보시면은 그 우주선을 조정하는 것, 그리고 총을 조준해서 적선을 물리치는 것까지는 구현을 했지만, 아직까지 레벨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게임으로서의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약간 시간이 부족하긴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직접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우주선을 조정하는 게임을 저는 한 3주간 만들어 봤고요. 이 3주 동안 게임을 개발하면서 느껴졌던 점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주는데 개 틀린 거 아니냐? 아, 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든 생각이 효율이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의미에서의 효율이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들인데, 지금 좀비가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고 총으로 좀비를 쏴서 격퇴한다, 이런 게임으로 간단하게 게임을 만든 게 브루케이븐이라는 게임인데요. 지금 당장 스팀에 올라와 있고 $20, $30 그 정도의 가격에 살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게임을 한번 직접 해본 사람들은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개발 난이도가 절대로 높지가 않고 또 컨텐츠 양이 풍부한 편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몇 주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은 충분히 개발 가능한 양이고, 컨텐츠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은데도 $30를 주고 $20를 받고 팔만한 정도의 상품성을 갖췄다는 이야기죠. 밑에 있는 프로 닌자라는 게임, 아닙니다, 젠블레이드라는 게임인데, 이것도 게임 논리를 따져보고 실제로 들어간 노력 같은 걸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과일이 올라오는 것 그 정도, 물리 엔진 정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칼이 휘두를 때 뭐 속도에 따라서 피해량을 조절한다, 그 정도 논리는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구현할 수가 있고, 그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들어간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충분히 지금 상업성을 가지고 팔리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이 효율성이란 말은, 지금 당장 HTC 바이브, 지금 VR 기기가 당장 사용자에게 주는 느낌이 굉장히 참신한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적은 볼륨, 적은 컨텐츠의 양으로 게임을 만들더라도 충분히 VR 게임이라는 그 특성을 이용해서 그 조금만 컨텐츠를 개발하는 노력을 들여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적응인데요. 지금까지 아마 지금 제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고, 그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서 VR 게임 개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게임 엔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게임 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아마 제 동영상을 보시고 계실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적응 이야기인데, VR 게임 개발은 실제 지금까지 해왔던 게임 개발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뭐 지금 당장 보시고 있는 내용은 얼리얼 엔진이 블루프린트라는 내용인데요. 그 생각보다 굉장히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거든요. 굉장히 손쉽게 엔진 API를 끌어다 쓸 수가 있고, 굉장히 손쉽게 게임을 하나 구현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 게임 개발의 파이프라인을 기존 게임의 개발 과정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단지 VR 게임 개발로서의 특징만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접근성이 요기합니다, 기존 게임 개발자들이. 그래서 충분히 적응이 쉽다는 것에서 적응이라는 키워드를 골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제가 VR 게임 개발을 하면서, 그리고 게임을 즐겨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발표하는 것을 끝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받겠습니다. 동영상 링크를 좀 띄워놔. 혹시 아, 궁금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서 볼 수 있으니까. 네. 손으로 쳐서 하기는 복잡하다 그래서. 네.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도 VR 쪽
생각하면은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상업적 면에서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요. 사실 상업성 면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약간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그 컴퓨터가 좋아하는 건 맞긴 합니다. 그래픽 카드도 좋아야 되고 CPU도 좋아야 되고 램도 좋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효율이 있잖아요. 저희는 아까 보여드린 그 우주선 내용만 해도 그게 딱 3주 동안 집중해서 만든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좀비 게임만 해도 굉장히 로직이 짜기가 쉽고 굉장히 단시간 만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임이고요. 지금 당장 수익을 낼 만한 그러니까 VR 게임, VR 기기를 집에 구비한 사람들이 적긴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개발 난이도가 개발할 내용을 조금만 하더라도 노력을 조금만 들이더라도 그래도 그럭저럭 그 향유할 수 있을 만한 컨텐츠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마 충분히 보완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희동 씨 게임에 관심 많잖아. 궁금한 거 없어요? 문제는 그렇고요. 어? 만든 거 괜찮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잘 만든 거 같아? 네. 3주 동안 궁금한 거 없어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멀미나 이런 게 없으려면 90프레임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게임 만들 때 용량이 엄청 많이 증가할 것 같거든요. 그 용량이 증가하신다는 말씀이 90프레임을 만들려면 최적화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약간 궁금하고 이제 컨텐츠가 지금 보는 것들은 되게 짧은 것들인데 길어졌을 때 엄청 용량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기존 게임과는 별 차이가 없나? 사실 그 아까 전에 그 기존 게임 개발 과정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VR 게임인 만큼 VR 게임이기 때문에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들이 확실히 있긴 합니다. 일반 게임들은 30프레임 정도만 나와도 게임이 충분히 사용자들에게 어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그 최적화에 관심을 들이지 않고 게임을 만들어도 어느 정도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편인데 그 아까 보여드렸던 3주 동안 만든 그 게임도 사실은 저게 한 30프레임 넘지가 못합니다. 한 24프레임 정도가 나온 게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적화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최적화를 달성하는 그 방법이 궁금하신 거죠. 아무래도 그거는 그 코드상으로 저희가 어떻게 그 구현하기보다는 그 코드 자체의 그 최적화보다는 뭐 이미 보통 대부분의 게임 엔진에서 그 게임이 느려진 이유가 대부분 렌더링이거든요. 뭔가 불꽃을 하나 더 넣었을 때 프레임이 확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오브젝트 수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오브젝트 수가 많으면은 굉장히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무래도 게임 개발자로서의 약간 문법 같은 게 있거든요. 뭐 당장 한번 쓰인 그리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쓸 것 없는 오브젝트는 최대한 빨리 그 눈에 안 보이게 삭제를 해가지고 뭐 생산성을 뭐 속도를 높인다던가 그런 식으로 게임 고유의 최적화 방식을 이용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뭔가 VR 게임이라고 하면은 3차원 공간을 뿌려주잖아요. 네. 그런 공간 때문에 이제 용량이 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량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하드디스크에 들어가는 용량 맞나요? 게임 자체. 그러니까 뭐 여기 맞아. 데이터 양이 많지 않게. 네, 그 데이터 양은 네, 충분히 많겠지요. 지금 요즘 나오는 게임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GTA만 해도 한 50GB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주 큰 막대한 문제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미 PC가 사양을 높게 요구하고 있긴 한데
하드디스크가 그렇게 크게 큰 문제가 될 만한 비중을 차지할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최적화 문제가 게임 용량과 관련된 문제는 딱히 아니기 때문에 그 FPS하고 게임 용량은 다른 문제인데 네. 그건 보통 하드웨어 문제랑 좀 더 가깝지. 좀 전에 뭐 물체 빨리 치우고 하는 거는 그건 이제 데이터가 적으면 그리는 게 빨라지니까 그런 얘기. 그다음에 데이터 용량 문제. 데이터 요즘 HDD 크게 나오니까 아니 이제 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난 이해가 가는 게 하나가 있다. 그 최근에 나와서 지금 논란이 있는 VR 게임 있잖아. 노맨즈 스카이라고. 처음 들어봐? 네, 전 지금 처음 처음 들어보는데 들어봐? 네. 게임을 내가 제일 많이 해. 노맨즈 스카이가 우주 크기를 모델링을 했다고 뭐 그렇게 광고를 했거든요. 네. 봐봐, 보니까 이게 VR을 뭐 전투나 뭐 이런 것보다 체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게임 같더라고. 근데 얘네들이 노맨즈 스카이 처음 키면은 총이 없어요. 총알이 안 나가. 그거 말고 뭐 광물을 이렇게 총같이 생긴 걸로. 이게 뭐 하는 게임인가 그랬더니 보니까 새로운 공간, 그러니까 아바타 영화 볼 때 이렇게 파란 나무 같은 거 있으면 되게 신나고 보잖아. 신기하다 이러면서 체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게임의 특징이 행성이 어마어마하게 많대. 어마어마하게 많대. 그럼 장성호 씨 지금 질문한 것과 맞는 문제가 생기지. 그지?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둘째로 디자이너가 뭐 공룡이 있는 행성이다 그러면 공룡도 막 그려야 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 것 같아? 글쎄요, 컨텐츠가 그 행성을 여러 개 만들고 그래야 되는 것 정도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 테니까 레벨 디자인을 인공지능에 맡긴다고 하지 그 않았을까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해낸다고 그러더라고. 네. 뭐 원자 수보다 많다네, 행성 수가. 진짜 우주 크기처럼 하고 싶었나 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알겠네. 그러니까 체험이란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거지. 기존의 게임과는 다르게. 아까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그 $20, $30 받고 판다는 게임, 네. 뭐 일단은 그게 그렇게 돈을 받고 판다는 것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것 같은데, 일단 이윤우 씨는 그걸 돈 주고 샀어요? 아니요. 안 샀지. 네.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둘째로 그 게임이 몇 개나 팔렸어? 그 정도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많이 팔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매를 하는 것 자체는 게임 시장에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앱스토어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모바일 게임 엄청나게 많잖아. 우리는 그거 이렇게 가볍게 스크롤해서 쫙쫙 올리는데 그 하나하나가 몇 명이 인생을 걸고 몇 년을 만들 거 아닌가? 뭐 모바일 게임. 모바일 게임 예를 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공장처럼 찍어냈을 수도 있고. 그치? 네. 지금 이제 이윤우 씨가 희망을 갖고 되게 좋아하는 거는 간단하게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계속 반복해서 한 얘기가 그 메시지였지. 나도 되게 쉽게 만들었다. 그거 기쁨을 느끼는데 네. 그 경험한 거 되게 좋은 경험이고, 만약에 그걸 안 했으면은 우리는 더 이상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 지난번에 하던 얘기처럼, 그지? 이제 해봐갖고 그런 느낌을 갖는 건 굉장히 좋은데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VR 게임이 진짜 시장성이 있고, 근데 시장성이 있다 없다는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알 수가 없잖아, 그지? 뭐 우리가 어떤 연예인도 봐도 얘가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 알아? 친구들끼리 막 누구 걸그룹 속에 새로 나오면 의견이 통일이 돼요? 일단 걸그룹은 제가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약간 다른 예시로 들면은 딴 거 네. 뭐 게임만 해도 뭐 이게 대박 날 거다 안 된다 뭐 의견이 일치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잘 안 되고, 되는 경우도 망하는 경우 많잖아. 네. 뭐 스타크래프트 최근 거? 그런 거 망했다며. 뭐 그냥 평타치는 그냥 그렇게 막 망하지도 흥하지도 않는 중입니다. 되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다가 되게 실망한 사람도 많은 거. 뭐 하여튼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라서 그것까지 내가 관여하고 싶진 않고. 근데 그거는 생각해봐야지. 내가 만들기 쉬우면은 과연 남들은 어떨까? 그럼 그렇습니다. 다만 환경을 막 갖추기가 힘들다는 것만 빼면은 어? 환경을 갖추기가 힘들다는 것만 빼면은 개발 환경? 개발 환경이요. 개발 환경에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당장 좋은 컴퓨터가 좀 있어야 되고요. 게임 개발사 중에 좋은 컴퓨터 없는 게임 개발사가 어디 있을까? 아 게임 개발사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그렇지. 예. 아니, 개인 개발 아니 지금 뭐 인디 게임 만들 거 아니잖아요. 저 인디 게임 만들 생각이네요. 아니, 평생 인디 게임을 만들면 살겠다. 아 평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 대학 때 깨작작 만드는 건 전혀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나는 학생이 그 대학 다니면서 깨작깨작 만드는 거 뭐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졸업하고 나서 5년쯤 돼갖고 뭐 근사한 뭔가 이렇게 이뤄내는 거 그게 내 관심사예요. 네. 뭐 대학 다니면서 깨작깨작 뭐 자잘한 대학을 다니면서 대박을 내는 학생들도 있어. 있겠지? 근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목표를 좀 길게 보라고 그랬잖아. 네. 인디 게임 만드는 거 재미삼아 만들고 뭐 경험 삼아 뭐 좋은 일이에요. 대학 때 남들 뭐 술 마시고 놀러 다닐 때 그런 거 하는 거잖아. 공부도 되고 굉장히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봐봐. 자 지금 다 하여튼 계속 얘기해 보세요. 좋은 PC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하드웨어 VR용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H5 얼마였지 그때? 그때 해외 직구에서 100만 원 조금 나왔던 걸로 100만 알고 원이고 있습니다. PC 고급 사양 얼마야? 최대로 맞춰보면 한 200, 300대 한데 300만 원을 줘. 400만 원이지.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 그 다음에 이제 끝입니다. 400만 원이 없어서 게임 회사를 못 차릴까? 그건 그렇죠. 나만 해도 내가 만약에 당장 100억을 벌 수 있다고 500만 원 그냥 꺼내갖고 내가 하겠어.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핸드폰 켜갖고 앱스토어 들어가서 보면 게임이 무한히 있어. 근데 그러면 그 게임 하나가 나올 때 아무리 허접한 게임이라도 거기에 뭐 1년 걸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뭐 3주 해갖고 그만큼 나왔지만 돈 받고 팔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고 한 6개월 1년 걸릴 거 아니야. 거기다가 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1년을 들이붓는다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못 버는 걸 인건비로 까야 되잖아 원래. 네. 근데 어릴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인건비가 적으니까 생활비도 적으니까 그게 투자 비용으로서 굉장히 효율이 높다고 생각해서 덤비는 거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어지지. 그건 나이 들어서 생각할 문제인데 내가 볼 때는 계산을 잘못하면은 나이 들어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지. 이해할 수 있어요? 봐봐. 지금 당장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이라고 쳐 계산 편하려고.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게임을 만들어도 그 손실 비용이 1200밖에 안 되지? 그치? 근데 5년 후, 지금 몇 살이지? 제가 지금 22살입니다. 22살, 30살이 됐다고 쳐. 그러면은 친구들은 보통 뭐 한 월 400 정도 버나? 500? 500 번다고 쳐. 그러면은 걔네들은 그럼 내가 친구들 대비 손실 비용이 6천이 되는 거야, 1년에. 그치? 네.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는 진로를 잘못 잡으면은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한 번쯤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 모르고 막 하다 보니까 나 어느새 늙어갖고 지금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건 안 좋잖아. 네. 내 입장에선 나는 알려는 줘야 되는 거지. 이거는 계산 방법은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좀 그렇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망각하는 게 자기 시간이 얼마나 비싼 건지를 잘 몰라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나는 이런 거 스스로 만든다는 거에서 이런 거 한 학생 드물거든. 다른 학생들도 하겠다고 왔다가 보통 나오는 거 없이 사라져. 그래서 난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근데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할 때 나는 그걸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걸 계산을 해보고 냉정하게 계산을 해보라는 거지. 보세요. 뭐 아까 얘들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서 만든 것 같은데 그거를 뭐 한 30달러 판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네. 그래서 나도 이거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거기서 희망을 느낀 것 같아. 나도 뭔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에서 희망을 느낀 것 같아. 심리적으로.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충동이거든요. 나도 뭐 만들 수 나도 이거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사실은 그걸 만들어서 그럼 어떻게 될지 보고 가야 돼. 물론 현재 가치만 갖고 평가를 하면 안 되지만 기대 가치가 얼마나 될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3D 프린터에서 한번 봐갖고 그래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였어요? 3D 프린터가 집집마다 들어갈 거라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 네. 근데 지금 모든 흐름이 지나가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내가 볼 땐 지금이 안정기야. 안정기라서 그걸로 3D 프린터 돈 버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그 다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주장하던 집집마다 3D 프린터가 들어갈 거라는 비전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이 아니고 많이 자기가 뭔가 이렇게 계산된 생각을 가지고 부풀렸던 거야. 왜냐하면 3D 예를 들어서 3D 왜냐하면은 그때 그 저가형 3D 프린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팔려나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산업은 보면은 이렇게 언론 보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어느 회사 광고가 많이 떠. 페북이나 뭐 뉴스가 됐든 뭐가. 그럼 좀 있다가 그 인수 들어가 아니면 IPO를 들어가거나 그때 여론을 띄우거든요. 그때 하는 거야. 현대 여론은 그렇게 움직여. 그래서 사람들이 와 갖고 이렇게 관심 갖고 갔다가 그 회사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그게 또 항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체가 없으면 거품이 빠지는 거지.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3D 프린터 가치가 없냐? 그건 아니야. 거품은 빠졌지. 거품은 빠진 건 맞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은 전문가들 시제품 제작해주는 전문가들은 3D 프린터를 뭐 수십 대 놓고 돌려요. 지금 그 장사가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주얼리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원래 3D 프린터를 썼어. 그래서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야. 되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미디어에서 띄워놓은 어떤 거품이 빠졌다는 얘기지. VR은 그게 없을까? 그것도 사실 좀 생각해본 문제이기는 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이 앞서는 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사람은 에너지가 감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뭔가 생산한다는 게 되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낸 거지. 네. 그건 좋은데 그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지 난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특히 엔터테인먼트 계열은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계산을 다 해보고 지르는 게 나는 현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산이라고 말씀하시면 뭐 얼마나 시간이 들어갈까라든가 뭐 다른 포기할 것들은 뭐가 있는가 그런 거를 고려해보라는 그런 걸 또 말씀이시죠? 계산해봐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PC 게임이 있었고 게임 산업이라는 게 역사가 엄청 길잖아. 네. VR 게임이 사람한테 다른 체험을 주는 거는 맞다고 봐. 그래서 되게 거기에 대해서 흥분해 있는 것 같아. 지금 못하던 경험이니까. 그런데 그 얘기 잠깐 해야겠다. 일단 3D 프린터가 집집마다 들어갈 거라는 비전은 사실은 그렇게 강하지 않고 교육용으로 많이 퍼지는데 대신에 그 특정 회사들은 확실히 사거든. 비싼 걸 사기도 하고. 네. 자, 그럼 이 VR 장비가 집집마다 들어갈 걸로 보는지 아니면 테마파크나 무슨 뭐 VR방 뭐 이런 거 생겨나잖아. 그런 형태로 갈 건지에 따라서 어떻게 포지셔닝 할지가 달라지겠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컨텐츠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면 거기에 관심이 있지. 지금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지. 그러면 컨텐츠라는 게 처음에 설계를 함에 따라서 그 수요가 많이 달라지잖아. 그 게임도 보면은 집에서 하는 게임 따로 뭐 PC방 가서 하는 게임 따로 뭐 요금제나 뭐 이게 좀 다른 것 같더라고. 설계가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VR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장비가 있으니까 차이가 있겠지. 근데 그거는 진짜 딜을 잘해야 되는 거라고 봐. 그러니까 아까 20달러짜리 게임이 팔려나간다. 그러면 20달러짜리 게임을 팔아서 돈을 벌려면 몇 개를 팔아야 되는가? 그치?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거 계산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이 바이브가 몇 대가 판매됐는가 봐야 되고,
그 바이브를 가진 사람이 전부 내 게임을 사줄 것인가도 계산해봐야 되고 등등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까지 몇 번 생각을 해본 거는 뭐 약간 저처럼 저도 약간 예전엔 게임을 되게 좋아했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줄 수 있는 느낌의 한계를 가져가지고 VR 설비는 언제는 사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애호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같이 약간 게임 애호가들 그런 사람들 집에 약간 제한적으로 보급이 될 것이고 집집마다 오락실처럼 다 집집마다 컴퓨터가 보급됐듯이 한 대씩 들어갈 것 같진 않다고 지금 보고 있긴 합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바이브 사용할 때 가장 큰 제약 조건이 공간 크기라고 아니 그 키넥트가 한참 난 키넥트 안 써봤다고 그랬지. 네, 키넥트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연구실 학생들하고 우리는 되게 아 이거 대박이다 그랬거든. 키넥트 사람 움직이면 이렇게 잡아줘 캡처를 해줘 네, 대박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진 거야. 논문이 엄청 나왔어. 막 이런저런 용도로 키넥트를 막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좀 있는데 왜 이렇게 망했나? 난 이제 정신없이 3D 프린터나 뭐 딴 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살펴보니까 키넥트가 싹 사라졌어. VR로 넘어갔잖아. 네. 키넥트가 왜 망했을까? 그러니까 게임 장비로서 왜 망했을까?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VR에 비해서는 키넥트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딱 한 면만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그쪽을 사용자가 바라봐야 한다는 제약이 있는데 그런 제약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 수 아니, 있어요. VR이 없던 시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VR과 지금 비교하면 그렇게 아니 되는데 VR이 나오기 전까지 명맥을 일단, 유지하고 있었어야 네. 되잖아. 그럼 VR이 나오면서 밀렸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네. 키넥트가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대. 아 그래요? 사람이 뛰어다녀야 되잖아. 네. 안 써봐서 감이 없는 것 같은데 바이브가 필요한 공간이 이 방만큼 돼야 되잖아.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좁아도 되고요. 이거 반 정도? 한 5m 제곱? 5m 엄청 큰 거예요. 5 곱하기 5가 아니라 루트 5 곱하기 루트 5 말씀하면 됩니다. 제곱이면 너무 적지. 5제곱미터라고? 네. 그럼 몇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루트 5가 중간에 있는 테이블 이 사이에 있는 이 정도의 공간 있잖아요. 이것보다 약간 조금 넓은 공간 가지고 충분히 VR 테스트를 했거든요. 구석에. 그게 아니 게임할 때 팔 벌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있죠? 벌린 상태로 움직이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아 충분히 있죠. 그러면 지금 내가 왔다 갔다 한 공간 크기가 그 정도 되지? 이쪽 내가 팔 벌리면 뭐 1점 몇 미터 나올 거 아니야. 네. 넉넉한 거 같아 부족한 거 같아 이 공간으로. 그러니까 네, 이것보다 한 1.35배 그 정도면은 뭐 그래서 나는 넉넉하게 제대로 막 뛰어다니고 굴르고 하려면은 이거 절반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네. 나는 그냥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네. 지금 충동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지. 이 정도일 거 아니야. 집에 이 정도 공간 있어요? 아니요. 제 자취방에 우리 없습니다. 집에도 없어. 네. 천장 높이도 그렇고. 장성호 씨 집에 이 정도 공간이 있어? 거실 다 밀고 가면 아버지가 허락하실까? 이거 드론도 마찬가지야. 집에서 드론 쓴다고 오늘도 광고 띄우던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보수적으로 뭐 이거 안 될 거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신중해야 한다.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따져볼 건 인정해야 돼. 네. 그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근데 충동이 있잖아. 다른 방법을 찾아. 현실적인 방법, 가능한 방법 찾아. 그때 발전하는 거야. 그럼 말씀 듣고 시장 조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올인을 하는 건 좋아. 근데 뇌 어디선가 찝찝한 느낌이 있어. 그건 네 있습니다 확실히. 그거 해결을 해야 돼. 그거 해결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올인하게 돼 있어. 인생이 엄청나게 달려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 해결을 안 하고 찝찝한 상태로 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적당히 졸업하고 취직해야지 그러면서 모든 걸 잊어버리고 꿈 없는 세대로 가는 거죠. 사실 나는 그걸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네. 제가 약간 안일하게 생각하긴 했었는데 근데 이것도 그냥 뭐 얼리얼도 배우는 겸 뭐 겸사겸사
실패하더라도 뭐 남겠지 그런 생각으로 약간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는 뭐 확실히 제 시간이 중요하긴 하니까 아니, 저 정도 만들었으면은 나는 성공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좀 쓸 줄 알잖아 이제. 네. 근데 저번에 그때 팔 뭐 하다 보면 어떻게 했어? 팔 그거는 그냥 오픈소스가 아니라 그냥 당장 어. 엔진 안에 인버스 키네마틱이랑 있을 관련된 거라 그랬지.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냥 써가지고 그거 썼지. 그랬더니 나왔잖아. 네, 만약에 그거를 계속 그런 걸 이렇게 구현해갖고 그때 짜고 있었으면은 이만큼 안 나왔을 거라고. 네, 근데 내가 거의 뭐 1시간 잔소리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거 보니까 영상이 나왔잖아. 네, 그지? 그리고 나 이거 집에서 그 링크 있는 거 보고 봤는데 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 그다음에 옆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있는 거 합성해 놓은 것도 보면 되게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잘 신경을 쓴 것 같고. 그 정도 했으면은 사실은 경험할 건 다 했다고 봐요. 지금 알고 있는 느낌, 지금 경험해서 갖고 있는 느낌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3주에 갖고 이만큼 나왔으니까 30주를 부으면은 되게 건사하게 나왔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지? 그런데 30주를 들인다 한들 내가 이 과정에서 얻는 느낌들이 달라질 것인가? 뭔가 더 뭐 대단한 경험을 할 것인가?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이게 향후 목표가 뭐예요? 향후 목표. 향후 목표는 게임 프로듀서가 되는 겁니다. 게임 개발 프로듀서요. 게임 개발 프로젝트. 네, 뭐 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이 만든 애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지금 제가 만들 거는 그냥 저 혼자 하려고요. 혼자서? 네,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게 게임이라는 게 게임을 만든다는 건 남들이 하게 하려고 만드는 거잖아. 네, 그지?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내 게임을 하려면은 내 게임을 왜 할 것인가? 일단 그거를 뭐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재밌으니까 하겠죠. 재밌으려고. 내가 궁금한 건 그거다. 그러니까 그 게임 개발자 루트를 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 제작자 경로를 타고 싶은 거야? 네, 컨텐츠 제작자. 컨텐츠 제작자. 네, 그리고 지금 컴퓨터학과 온 게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모아서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프로그래밍 기술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네. 네, 최근 든 생각은 그렇습니다. 엔진을 좀 봤는데 보면 볼수록 이미 다 해놨다 그런 느낌이 다 들더라고요. 나도 그 느낌 많이 그 느낌을 받아갖고 내가 엔진 손 안 대거든. 네, 특히 VR은 기존 게임의 그냥 연장이잖아. 그렇죠? 아까 발표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존 게임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제작 과정이. 네, 그러면은 보세요. 원래 있던 게임 회사들이 전부 경쟁자들. 그렇죠. 인디 게임 제작자도 많잖아. 네, 그 사람들이 뭐 스팀 보니까 뭐 인디 게임도 많이 올라오던데 그 사람들이 전부 경쟁자잖아. 그지? 네, 그다음에 원래 있던 대형 스튜디오들도 VR이 가능성 있다고 보이는 순간 우르르 밀려올 거 아니야. 네, 그 사람들 굉장히 잘 만들지. 네. 그 와중에 어떻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좀 일찍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뭐 일찍 시작한 거 그거 하나만으로 어느 정도는 먼저 출발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 되지 누구보다 않겠는가. 먼저 일찍 시작했다는 거야? 누구보다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남들보다 일찍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대부분 게임 개발자들이나 게임 회사들이요. 아무래도 VR 환경 이 대부분 갖춰지지 않은 상태니까 아니, 지금 20살짜리 애가 VR 바이브
나왔으니까 똑같은 하드웨어잖아. 써보고 아, 네. 와 대박이다. 나 이거 게임 개발 전문으로 할 거라고 덤빈 애들이 없을까? 없다고 하면 또 기만일 것 같습니다. 있겠죠? 있겠지. 그러면은 남보다 일찍 시작했으니까 내가 우위를 점할 거다라는 게 그거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네.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땐 그래. 그래서 그거는 집에 가서 혼자 다시 생각해볼 문제고 그 외에 그 외에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그런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게임에 대한 기획을 해놨고 이대로 만들면 그냥 재밌겠다. 그냥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개발을 생각 중이긴 합니다.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최대한 빨리 프로토타입을 내가지고 직접 조금 해본 다음에 재밌을지 안 재미가 없을지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었고 이렇게 만들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 그거 하나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해서 안 될 거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한 번씩 물어보게 돼 있어. 네,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딴 데 뭐 투자자나 뭐 이런 데 다닐 수도 있잖아. 네, 더해. 그렇죠.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장기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는지 뭐, 다른 이게 봐봐. 평생 혼자 만들 거예요?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시대가 오려나? 모르겠는데 네, 뭐 회사에서 결국 일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대장이 되더라도 디자이너 고용해야 되지? 하여튼 뭐 여러 사람하고 엮여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만들고 싶은 그거지. 이윤우 씨가 이거 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 네, 근본적인 충동이 그건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잖아.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만들려면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잖아. 네, 그래?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럼 그 사람들이 누가 됐든 내가 지금 던진 질문과 똑같은 질문 혹은 더 심한 질문, 뭐 더 복잡한 질문을 할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난 잘 모르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 그렇겠죠. 나도 VR 게임 하고 싶은데 나 그림 되게 잘 그리는 그래픽 디자이너다. 근데 나도 VR 게임에 관심이 있다. 근데 왜 내가 하필 너랑 일해야 되냐? 뭐 이렇게 까칠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다음에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한 건 내가 그냥 아마 딴 데 가서도 많이 들을 만한 정도 얘기를 한 것 같고, 다음에 웬만하면 잔소리를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게임 기술이 지금 보면 게임 업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게 누군 것 같아? 프로그래머가 많이 버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단순히 연봉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프로그래머도 내가 묻는 거는 아니 고용된 프로그래머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회사나 대표로 살고 싶은 거야? 팀장으로 뭐 하나의 뭐 보통 게임을 만든다 치면은 하나의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그 스튜디오 팀장 그 정도로 원합니다. 그럼 그 위에 누가 있어? 그 외에 뭐 유통사, 배급사 뭐 그렇게 배급사 있겠죠.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자, 그럼 직종이 프로그래밍하는 직종이 있고 디자이너 계열이 있을 거고 기획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유통 배급 뭐 마케팅 많은데 쪽. 하여튼 나 잘 모르니까 그 정도 있다고 쳐요. 네, 그 중에서 누가 가장 대우받으면서 할 것 같아 거기서? 대우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저 아마 프로그래머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윤수 씨는 어디로 들어가고 싶어? 저는 기획이요. 기획. 네. 그러니까 대우라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뭔지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기획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대우라고 이야기하시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파트가 기획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네, 그럼 거기서
이미 정체성이 나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머릿속 어딘가 무의식 중에 그 생각이 들어있다면은 더 얘기할 게 없어. 기획자가 하고 싶은 거야, 그지? 네. 그 내가 듣기로는 그 영화 쪽 사람들이 기획으로 우르르 넘어오면서 그 게임 품질이 엄청 좋아졌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콜 오브 듀티 이런 거 연출이 갑자기 좋아졌잖아. 게임 쪽이 돈 벌고 영화 쪽에서 하여튼 무슨 이유 때문에 하여튼 넘어왔다고 들었어. 갑자기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기획자들은 그런 쪽에서만 트레이닝을 아주 하다하게 받은 사람이잖아. 네? 네. 주변에 미대 다닌 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좀 맞나 봐. 기획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네. 교재를 뭐 펴보든지 뭘 하든지 뭐 작가들 공부하는 게 보면 뭐 있어 표 그리고 뭐 이렇게 복잡한 거에 단순히 머리에 떠오르는 거 그냥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충고는 그런 거야. 진짜 그쪽으로 크고 싶다면은 그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내 입장에서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자기가 뭐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네. 살펴보고 다시 생각을 해보라고. 그냥 뭘 하고 싶은 건지 뭘 배워야지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요. 그게 생각하던 것과 다른 걸 수도 있어. 기획이라는 게 내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 아이디어 내고 뭐 하고 뭐 이런 거잖아. 네. 근데 진짜로 하는 일을 들여다보면은 완전히 다른 일일 수 있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대학 교수를 하고 그러면은 겉에서 볼 때는 강의하고 뭐 이런 거잖아. 맨날 앉아갖고 정부 제안서 쓰고 보고서 쓰고 뭐 쓸데없는 잡일하고 있고 뭐 학생들이 뭐 수강 신청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대답해줘야 되고 이러면 살거든. 네. 그다음에 뭐 기자되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돈 벌어야 되고 회의 끌려가고 뭐 어디 행사 있으면 갔다 와야 되고 뭐 있잖아. 겉과 완전히 다르거든. 실제 안에서 돌아가는 거 다르거든. 근데 그것까지 다 알고서 그 직종을 선택하는 거하고 내가 그냥 추측해서 해갖고 선택한 거는 그 인생의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프로그래밍 계속 배워야 되잖아. 네. 그지?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나는 뭐 프로그래머 쪽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할 편은 보라는 거야. 사실 제가 기획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또 한편은 또 기획자가 뭐 별 거 있나 그런 생각. 아이고 내가 뭐라고 한다고 말 돌리면 안 돼. 아니 말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말씀드리는 거야. 뭐 별 거 있나 그런 생각도 동시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네. 마음이 흔들림이 없을 만큼 집에 앉아갖고 나 기획자일까 할까 이러라는 게 아니고 네. 정보를 조사해야 돼. 책을 읽어보고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다 알아봤더니 난 이거다라고 탁 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쭉쭉 나갈 수 있는 거지. 그 전에는 뭘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와.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건지 뭘 하게 되는지 그런 건 알아서 좀 확실하게 해놔야 그래야 마음이 잡힌다 그런 말씀인 걸로 알면 될까요? 뭐 아까 이제 인디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럴 시기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들과 이렇게 제대로 그 분야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과 같이 일할 걸 염두에 두고 경력을 쌓으라. 이해가 가요? 네. 아까도 결국 뭐 회사 들어가겠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회사 들어갈 거라면은 회사 들어가서 세상에 기획을 나보다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 디자인 나보다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 그지? 근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 껴서 내가 당당하게 대우를 받으려면 동등한 뭔가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거를 찾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죽도 밥도 안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게 내가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둘째로 그 이건 내 의견인데 VR 게임이 잘 된다면은 잘 될수록 현재 모바일 게임처럼 포화 상태가 금방 올 거예요. 그지? 네. 그러면은 그게 예측이 충분히 가능해. 오래 걸리지도 않아. 한 3년, 5년? 이제 VR 지금 만들어 봤잖아. 네. 만들어 봤으니까 기존 게임사들이 이쪽으로 전향한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잖아. 네. 사실 지금도 페이지 여러 번 한 8페이지는 VR 게임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아, 벌써 네. 제작돼서 나온 샘플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지금 스팀 홈페이지 보면 그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판에 들어갈 것이냐?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 우리나라가 물가가 높거든요. 물가 높잖아. 물가 높은데 그 산업 구조상 경쟁은 저기 인도 애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인도 애들이 수학을 잘해 원래 역사적으로. IT 쪽 굉장히 빠르게 보고 있는데 걔네랑 경쟁을 해야 돼. 근데 인도는 물가가 또 낮아. 그지? 뭐 한국 지금 커가는 애들이 경쟁력을 갖고 제대로 대우받으면 먹고 살려면은 되게 좋은 걸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내 추측이에요. 비슷하게 추측하는 경우도 있겠지. 미국은 그걸 이뤄냈어. 미국은 한 명 한 명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 벤처회사도 많고 하니까 걔네들이 먹여 살리고 이런 식으로. 뭐 구글 같은 데도 시작할 땐 작은 회사였어. 조금 했고,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벤처들을 보면 들여다보면 기술이 특이한 거 되게 많잖아. 예컨대 VR 벤처라고 해서 내놓는 회사들 보면은 뭐 얼굴을 실시간으로 캡처해가지고 상대방이 이렇게 볼 수 있게 표정 같은 거 읽어서 가상 캐릭터를 합쳐주기도 하고 이런 특별한 기술 갖고 밀고 나가는 회사들이 많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어리니까 어려서 일찍 시작한 게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일찍 시작할 때 단점은 지금 이미 크게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에 부품으로 들어가길 자원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 추구해야 될 모델은 그 시스템을 바꾸는 쪽으로 가야 돼. VR 같은 분야를 만들어야지 먹고 산다, 우리나라는. 인건비 구조랑 뭐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컨텐츠 개발을 글쎄 뭐 스스로가 어떻게 자기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나도 학생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네.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받은 사람들하고 그걸로 경쟁하려는 거는 난 말리고 싶어. 그러니까 컴퓨터학 4년 학사 과정 밟고 난 다음에 딱 그것만 밟고 전문적으로 기획 쪽, 하는 미학 사람 쪽 있어요? 그런 사람 아니, 나 아는 사람 있어. 이름 맞붙기는 힘들다는 그냥 그런 말씀인가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네. 아니 근데 뭐 게임사 대표인지 같은 직급은 모르겠는데 뭐 영문과 나와갖고 대박 게임 만들고 되게 잘 나가는 분도 있고, 뭐 다 그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그게 안 그럴 수 있어. 안 그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남들이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할 땐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생각은 해봐야 된다. 생각은 한번 해보라고. 뭐 일단은 뭐 아까 직접 얘기했지만 빨리 만들어갖고 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 네, 뭐 프로토타입 만든다는 아까 이야기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잖아. 네. 뭐 열심히 해서 빨리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네. 아니 뭐 지난번에도 내가 잔소리가 좀 많긴 했는데 뭔가 결과가 나와갖고 만들어 온 걸 보니까 많이 발전한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합니다.